혹시 여러분,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김치 한 젓가락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김치는 원래 몸에 좋은 음식 아닌가? 발효식품이라서 오히려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치 없이 밥 먹는 건 상상도 안 되는데? 느끼한 음식 먹을 때 김치가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김치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음식이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돕고 식욕을 살려주고 입맛이 떨어졌을 때 다시 밥맛을 돌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굉장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김치는 해외에서도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음식입니다. 그만큼 김치 자체는 충분히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치는 혼자 먹을 때 좋은 음식이지 아무 음식과나 같이 먹어도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김치를 거의 모든 음식에 곁들여 먹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밥이 있으면 김치, 라면이 있으면 김치, 고기가 있어도 김치, 찌개가 있어도 김치, 심지어 배가 불러도 마지막 한 젓가락 김치가 들어가야 뭔가 식사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익숙함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고, 너무 당연해서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와 함께 먹는 음식, 그리고 그 조합이 반복되는 습관이 몇 년 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조합들, 이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 식습관들이 사실은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흔들고 배를 더 나오게 만들고 조용히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치와 함께 먹으면 조심해야 하는 조합 3가지와 김치를 오히려 보약처럼 바꿔주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김치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먹어야 진짜 몸에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히 감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김치와 라면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놓고 냉장고에서 차가운 김치 한 통 꺼내 젓가락으로 길게 찢어 올려 먹는 그 순간, 그 만족감은 정말 강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조합은 맛으로만 보면 거의 반칙에 가깝습니다. 매운 국물, 쫄깃한 면, 아삭한 김치, 여기에 밥까지 살짝 말아 먹으면 이 맛에 산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수준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한꺼번에 과하게 흔드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라면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당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드는 셈입니다. 그러면 몸은 깜짝 놀라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이런 급격한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김치가 더해지면 입맛이 확 살아나면서 조금만 더 먹자, 한 입만 더 먹자, 국물에 밥 한 숟갈만 말아 먹자 하는 신호가 계속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라면 한 봉지만 먹으려던 계획이 김치가 들어가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밥까지 추가되고 국물도 끝까지 마시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남는 에너지는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이런 식사를 하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더 쉽게 배 주변 지방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처음에는 단순한 야식 습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당뇨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이야 원래 몸에 안 좋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정말 더 무서운 건 라면 그 자체보다도 김치가 들어오면서 식욕이 증폭되고 결국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자주 먹게 되는 패턴입니다. 즉, 김치가 라면의 해로움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라면을 더 위험하게 먹게 만드는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김치와 삼겹살입니다. 이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을 오히려 건강한 조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치가 기름을 잡아주니까 괜찮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덜 느끼해서 더 좋다. 고기만 먹는 것보다 김치랑 먹는 게 낫지. 이 말들 틀린 것 같지 않지요? 실제로 김치는 삼겹살의 느끼함을 줄여줍니다. 기름진 맛을 잘라주고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고기를 더 맛있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느끼함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삼겹살만 먹으면 어느 순간 물리는데 김치가 들어가면 다시 입맛이 살아납니다. 입안이 정리되니까 또 고기를 집게 되고 또 김치를 먹고 그러다가 밥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고기 한 점, 김치 한 젓가락, 밥 한 숟갈. 이 삼각조합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겹살이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과하게 먹으면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식욕을 자극하면서 이 고기 섭취량을 더 늘리고 여기에 밥까지 추가되면 지방과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과다 섭취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지금 기름도 많이 들어오고 당도 많이 들어오고 양도 많고 속도도 빠른 식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사가 주말마다, 회식마다, 외식마다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관 벽에 부담이 쌓이고 이런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면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김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김치가 더 먹게 만드는 스위치가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는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정작 중요한 건 김치가 식욕과 섭취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몸을 해치는 건 꼭 나쁜 음식 하나가 아니라 좋은 음식처럼 느껴지는 조합이 과식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김치와 달달한 간식입니다. 이건 의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밥과 김치로 식사를 마친 뒤 입가심으로 하나는 후식으로 조금만 하면서 초코파이, 빵, 케이크, 과자, 달달한 커피 음료를 먹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식사는 식사대로 하고 후식은 조금 먹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을 2번 연속으로 크게 흔든다는 점입니다. 밥을 먹으면 이미 혈당이 1번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치가 식욕을 살리면서 밥 섭취량이 늘어났다면 그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당분이 높은 간식이 들어오면 몸은 다시 한번 큰 혈당 상승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인슐린은 계속 불려나오고 췌장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몸은 점차 이런 자극에 둔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예전처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식후 졸림이 심해지거나 배고픔이 빨리 오거나 단 음식이 더 당기거나 복부에 살이 쉽게 붙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이 습관이 너무 쉽게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달달한 것을 먹는 것이 하루의 작은 보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몸은 어느새 밥 먹고 나면 당이 들어와야 마무리라는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식사 자체보다 후식에 기다려지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즉, 초코파이 하나, 빵 한 조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김치와 밥 뒤에 붙는 순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김치와 함께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김치와 라면. 둘째, 김치와 삼겹살. 셋째, 김치와 달달한 간식. 이 3가지의 공통점은 김치를 먹는 순간 입맛이 더 살아나고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며 그 결과 혈당과 지방대사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이제 김치도 마음대로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김치를 끊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치를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김치는 소량으로만 곁들이세요. 김치는 맛이 강합니다.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식사에 존재감을 줍니다. 문제는 김치 자체보다 김치 때문에 밥을 더 먹게 되는 습관입니다. 김치를 한 접시 가득 먹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으로 맛만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합니다. 김치를 먹고 밥을 한 공기 더 먹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김치는 건강식이 아니라 과식을 부르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두부, 생선, 계란, 살코기, 콩류 같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밥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드는 데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먹더라도 계란찜, 두부부침, 생선구이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식사의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입맛은 살리되 혈당을 덜 흔들고 과식을 막는 방향으로 식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이건 정말 효과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크게 뜨고 그 위에 김치를 올려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탄수화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식욕은 더 자극되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반찬과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밥과 김치를 곁들이는 식으로 바꿔보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김치를 건강하게 먹는 핵심은 양, 조합, 순서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김치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합으로 어떤 습관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그 식습관 하나대야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한 끼가 지금은 단순한 식사 같아 보여도 그 한 끼가 쌓이면 내 혈관이 비고 내 혈당이 들고 내 건강검진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김치를 드실 때는 김치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가 아니라 김치를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실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